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웃게 해주는 방송 주식 예능TV 시즌2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매매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기술적 반등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37포인트라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실 금일 지수의 반등을 형성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금일 증시를 상승을 하게 됐던 주요 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 그간 불거웠던 최근 악재성 재료들이 하나 둘씩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에서 불고 있었던 바로 부채 이슈인데, 미국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을 마감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최대 디폴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들이 일단은 당분간 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12월달 이후에 추가적인 전진 소식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나 원자재죠. 원자재.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속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슈를 확인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10%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원자재 폭등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 두 가지 내용들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 히토류 쪽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만큼 다시 한번 미중 전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미중 바로 문제가 완화가 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일단은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금일 양 지수 모두 이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에 외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오늘도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0월 들어서 아직까지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빨간불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현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세가 피력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반도체 매도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로 인한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아쉬웠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증시에 대한 급락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었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대형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형급으로 보고 있는 악재들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실상 큰 부담이 연출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부채 한도,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 경색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신용 등에 대한 매물이 급증을 하면서
악재에 대해 평소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탁금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신용 잔고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걱정을 해볼 만한 수급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뭐 실적 악화 우려가 뭐 앞으로 2022년도를 앞두고 난 상황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내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을 현재 시점에서는 낮춰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위축된 과정들이 다소 강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던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원상태로 지속이 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원자재 쪽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 과연 어느 정도 매도 집중 국면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연출되는 수급이 만들어질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내일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금요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금요일 증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신기록을 경신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본 실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예상 컨센서스는 매출 7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5조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전망대로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선다면 창립 이래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수급을 뒷받침할 만한 외인들의 움직임들이 연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 바로 오래간만에 어떠한 부분들이 개장이 되냐? 바로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된다는 거죠. 뭐 이미 중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아시는 것처럼 명절 연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휴장을 마치고 현재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뭐 최근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뭐 물론 다행히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홍콩 쪽에서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가 개장 뒤에 수급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결국에는 1190원을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금일 환율 자체가 크게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외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결과가 연출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일단은 이길 오후장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길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좀 전에 언급을 드렸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일단은 전거래일 기준으로 2021년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다시 갱신해 주면서 현재 7만 1,000원대까지 흘러내렸던 삼성전자가 금일은 일단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사실상 금일 지수의 수급과는 다소 뒤처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길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과 더불어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가 남은 2021년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아쉽게 금일 삼성전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가 눌림이 연출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9만 5천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현재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살짝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가격을 낮추는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3분기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추가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시작이 되는 과정들이 예상이 되는 만큼 결국에는 현재보다는 4분기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한 외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보고 계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여력들도 함께 형성이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 부분들만 체크해 보셨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회복을 해줘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 분위기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도 수익으로 웃게 해주는 방송 주식 예능TV 시즌2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